이재명 대표 얘기를 아니 할 수가 없는데 오. 그러니까 돈 뿌리는 거 좋아하시는 네. 우리 이재명 대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화영 씨가 지금 보석을 신청을 해놨어요. 보석을 신청을 해서 그러면은 재판부가 네. 부릅니다. 당신 왜 보석 신청하지? 라고 이제 부르면 변호인이 나가서 아 저희 제 의뢰인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변호를 보석을 신청을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어제 나온 논리가 대박 논리 아니었습니까? 김강민 변호사. 네.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판사 앞에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공소사실 기재상 현재 야당 대표 이재명이 공범으로 적시가 됐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된다. 피고인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문서로 작용할 것이다. 이게 뭔 뜻입니까? 이게 보석 그래서 보석 심리 여러 번. 왜냐하면 이게 최종 끝났고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맞습니다. 있는데 선거 그러니까 6월 7일날 선고 재판 맞습니다. 선고한 재판만 남겨두고 있는데 네. 마지막 재판에서 자기 뭐 술자리 회유 당했다 그러더니 네. 이제 일부러 보석 심리 열어가지고 이 주장을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거 판사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당신이 지금 이제 6월 7일날 선고하게 돼 있는 저 사람을 만약에 유죄 선고하면은 야당 대표이자 곧 대통령 될 사람에 대해서 네. 유죄 내리는 거야, 당신. 당신 지금 판결이 정치적 파장을 엄청 몰고 오는 거 알아? 당신은 지금 법조문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야. 당신은 정치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거야. 라고 야. 지금 딱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잘 생각해라. 대한민국 미래 바뀐다. 뭐 네. 이런 거네요. 너 그쵸, 때문에 그쵸. 대한민국 미래가 바뀌는 거야. 감당할 네. 수 있겠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네. 얘기죠. 예.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정치를 잘하네요. 네.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판사죠.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 신진우 판사는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네. 정말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따져서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재판부를 겁박하는 게 이게 재판부가 우리나라 법원이 이런 빌미를 저는 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도요. 그 유창훈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네. 보면은 정치적 고려가 많이 들어있죠. 많이 된 거죠. 대북성도 있었고 뭐 대장동, 성남 FC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 그다음 위증교사 있었잖아요. 그 심지어 거기 위증교사의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놓고 불구속 결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 불구속 결정문을 읽어보면 정치적인 판결을 하고 있다,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너무너무 들어있어요. 많았죠.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딱 잡아서 이번에 이화영 변호사는 그렇지. 당신 지금 뭐 하는지 알아? 당신 지금 정치 개입하는 거야. 당신이 이화영을 보석을 시켜주고 이화영에게 무죄를 내리면 당신은 한국 정치판에 아무 일도 벌어지게 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화영을 유죄를 때리고 그걸 딛고 이재명 유죄까지 나온다면 당신은 지금 한국 정치판을 흔드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데요. 이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화영이 유죄를 받을 경우 그것은 곧 이재명의 유무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향후 대선에 출마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결과는 향후 정치 권력 향배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로 문을 열 것인가, 좌로 문을 열 것인가가 걸렸다. 이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 뭐 개인이 정치적인 의사로 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을 걸고 있네요.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아까 우리 김영민 씨가 말씀하신 팩트를 갖고 다투다가 거짓말 이를테면 반박하고 안 네. 되다가 하면은 나중에는 큰 프레임 갖고 네. 나와서 네. 아니 지금 재판에서 대북 송금이 있었느냐 혹은 그 뇌물수수가 있었느냐 이거를 다투는 재판에서 갑자기 당신은 왼쪽으로 문을 열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지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민심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재판부도 네. 당분간 이런 대우를 계속 받을 것 같다는 좀 우려가 드는 게 네. 정치하시는 분들은 조금 우습게 보는 면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 재판부 왜 죄를 지은 분들 네. 입장을 보면 조금 으르렁대면은 임기는 채워줘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건데 좀 으르렁대면은 쭉쭉 늘려가지고 임기는 채워줘. 진작에 그런 일을 안 만들고 좀 단호하게 갔으면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이러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미 유죄 혐의를 받는 기관장들이나 네. 재판을 네. 받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제 좀 으르렁대면 야, 너 그렇게 저 잘못했다고 할 필요 없어. 가서 판사한테 난리치면 걔들도 쫄아서 사정을 많이 봐줘. 이런 지금 상식이 네. 좀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죄 지은 사람들이 임기는 거의 다 채웁니다. 네. 늘리고 늦게 하고 이래가지고 네. 윤미향 의원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이런 패턴이 이화영이나 이재명 대표의 전매 특허는 아니다. 이미 네. 정치권에 널리 공유되어 온 것이다. 그거를 네. 그냥 좀 더 강화해서 조금 더 뻔뻔스럽게 쓰고 있다. 이렇게 각자가 이제 봐야겠네요. 겁박 카드를 이제 쓸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와. 이렇게 협박해도 됩니까?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아니 뭔 소리입니까? 이거는 지금 보석 조건을 심리를 하는데 여기서 정치적 누가 그러니까요. 주장을 합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네. 판사 입장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검찰의 주장이 크게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당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개입하는 거야? 당신 지금 좌파야 우파야? 당신 지금 좌파 우파들한테 지금 판 깔아주려고 지금 우리 지금 저 의뢰인을 지금 유죄 판결 내리고 있는 거야? 라는 지금 협박처럼 들리잖아요. 당신 그렇죠. 그런 판결 내리면 대한민국 좌파가 가만히 안 있을걸? 이라는 그런 정말 암시까지도 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게 들어요. 프로세스상 다음 공격 패턴이 명확하게 자리 잡혀 있고 네.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싸우다가 네. 맘대로 안 되면 네. 이게 또 개혁 브랜드를 붙이면 되거든요. 어. 예, 그 뒤에다 맘대로 안 되는 데는 이제 네. 뭐 예를 들어 방송이 맘대로 안 된다. 네. 그러면 방송 개혁입니다. 근데 그쵸. 방송이 슬슬 마음대로 돼. 그러면 이제 방송 개혁은 안 해도 돼. 네. 언론도 조금 이제 언론 개혁은 뭐 이제 좀 내려놔도 되는데 검찰이 마음대로 안 되면 검찰 개혁인데 네. 이번에도 이제 마음에 안 되면 이제 또 개혁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그 맛보기로 네. 저 검사 저 탄핵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검사 탄핵도 네. 했었죠.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제 예. 판사들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네.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이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는 거는 판사들이 일부 자초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판사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저기 신진우 판사 지금 찾아보니까 이분 저는 약간은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협박을 했지만 보니까 이화영 이 김광민 변호사랑 네. 이화영이 작년 연말부터 이렇게 재판이 길어진 이유가 네. 법관 기피 신청을 했었어요. 예. 이 사람을. 오. 그 기피 신청했는데 결국 네. 몇 달 끌고도 기피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야. 아마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판사님이 반대로 예. 이 판사가 좀 깐깐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냥 오히려. 끝간데 없는 그러네. 막장 작전으로 막장이네. 당신 우파야 좌파야 이거 지금 막장 싸우고 있는 거네요. 해볼 것까지 다 해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실 법관 기피 신청 같은 경우에 네. 청주 간첩단 사건에 내는 네. 사람들 그 국보법 위반자들이 그 열기 위해서 네. 구속기간 내에 나와가지고 재판 받는 그렇습니다. 이유가 법관 기피 신청에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다 써먹는 거잖아요. 네. 그것까지 다 써먹었는데도 안 먹혔어. 네. 안 먹혔고 이화영 같은 경우에는 구속기간 연장이 계속 받아들여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했고 마지막에 이제 6월 7일 선고 앞두고 공개적으로 협박을 한 거네요. 이걸 그냥 한 게 아니라 일부러 재판정에서 이 말이 보도되게 그럼요. 사람들이 신진우 부장판사 검색해보게 만든 거네요. 기본적으로 정치 프레임을 강하게 걸고 판사 개인을 주목하게 해서 이 주목받는 것으로 상당한 심리적 정치적 부담을 네. 느끼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이죠. 세게 그럼, 압박 더 네. 들어가겠네요.